나와 내 가족의 건강 챙기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 함께할 우리 집 주치의는요, 한의사 홍순박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홍순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같이 얘기 나눠볼까요? 네, 출산하고 6주까지를 산육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 동안 임신 중 커져 있던 자궁이 수축하여 원 상태로 돌아오며 출산을 위해 벌어졌던 골반과 몸의 인대들 또한 원 상태로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몸을 잘 관리하여 임신 전의 몸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시기를 잘못 보내면 부종, 산후비만, 관절시림이나 관절통증, 변비, 우울증 등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산후부종과 비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출산 후에 빠지지 않는 붓기나 비만으로 고민이시거나 또 출산을 앞두신 분들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질문 드릴게요. 임상에서 볼 때 출산 후에 부종이나 산후 비만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아무래도 산모분들이 많이 신경 쓰시는 것이 체중인데요. 출산을 했다고 해서 바로 임신 중 증가한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네, 출산 후에는 정말 거의 대부분의 산모들이 이 부종을 겪는 것 같은데 산후에는 왜 붓는 겁니까? 임신 중 체중 증가는 태아와 태반, 양수 등 태아 부속물, 체내 수분의 증가로 인해 일어나게 됩니다. 출산 후 태아와 태아 부속물들이 빠져나오더라도 체내 수분의 증가로 체중이 5에서 7kg가량 늘어난 상태가 되는데요. 이 체내에 증가한 수분은 세포 외액으로 피부에 축적된 수분입니다. 이 피부에 축적된 수분 때문에 부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붓기는 임신과 출산 시 과도하게 진액이 소모되고 기력이 소모되어 체내 노폐물들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수분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한 거죠? 물론 수분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고 피부를 통해 땀으로 수분이 배출이 잘 이루어지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붓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체질에 따라서도 그 정도가 좀 달라지기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체질에 따라 붓는 원인이 약간씩 다른데요. 소양인 같은 경우는 몸의 진액이 가다하게 쉽기 때문에 그로 인해 수분 대사가 정체되어서 태음인은 몸에 축적하려는 기운이 강해 수분이나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서, 소음인은 출산 과정에서 기력이 약해져서 순환력 자체가 떨어져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런 말들 하잖아요. 붓기는 부어 있을 때 빼야 된다. 이게 그냥 두면 나중에 살이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이라고 봐도 됩니까? 네, 붓기는 피부 쪽에 축적된 수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이라고 말하는 피하 지방과는 성분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기가 직접적으로 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몸의 수분 대사와 신진 대사가 저하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살이 잘 빠지지 않을 뿐더러 살이 찌기도 쉽겠죠. 임신 중에 살이 좀 많이 찐 경우에는 출산 후에 혹시 더 많이 붓는 겁니까? 네, 살이 많이 찐 경우 더 잘 붓는다기보다는 몸의 대사가 저하된 분들이 잘 붓습니다. 마른 분들도 몸의 대사가 저하되신 분들은 많이 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산모들이 산 후에 붓기를 경험한다면 왜 이걸 그냥 두지 않고 굳이 빼야 하는지도 의문인데 혹시 그냥 두면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출산 후 붓기는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대부분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몸의 신진대사가 저하되어 있고 체력 또한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붓기가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산후후유증과 산후비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빠지겠지 하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임신 중에 찐 살은 출산한다고 해서 저절로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적당히 움직이고 땀을 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마음 급하신 분들은 다른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산모가 산후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처방 없이 이뇨제를 먹거나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뇨제 같은 경우 소부연으로 수분을 강제로 빼내는 약인데 산후부종과 같은 병적인 붓기가 아니라 산후조리를 잘하면 저절로 빠질 부종이기 때문에 굳이 처방 없이 이뇨제를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건 다이어트 약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급하게 살을 빼려고 하다가 탈이 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진득하게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산후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까? 출산 직후부터 한 달 사이에는 푹 쉬고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하며 기록을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 초기 100일 정도는 지방을 감량하기보다는 기력을 회복하여 부어있는 몸의 붓기를 제거하고 노폐물을 잘 배출하여 체중을 감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운동은 가벼운 산책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100일 정도 지나고 나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일이 지났는데도 관절 통증이 심하고 체력도 회복이 안 되었다면 다이어트 전에 몸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산후 다이어트는 산후 100일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셨고요. 근데 이제 산후에는 잘 먹고 잘 쉬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이어트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출산 직후 한 달간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출산 직후 붓기로 인한 체중은 기력이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붓기로 인한 체중이 자연스럽게 빠지고 나서 나머지 그러면 남은 체중은 다이어트를 통해서 감량을 해야 하는 거죠? 네, 붓기가 다 빠지고 나서 남은 부분은 대부분 체지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네. 그 산후조리와 다이어트 연관성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산후조리에 다이어트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할까요? 네, 산후조리란 임신과 출산 과정을 거치며 변화된 몸의 상태를 임신 전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체중을 원한 상태로 회복하는 산후 다이어트도 산후조리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죠.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 체중의 기준을 체중 조절점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을 임신 기간 동안 불어난 몸무게를 정상 체중으로 인식해 이 체중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체중 조절점을 낮추어 체중이 고정되는 현상을 피해야 합니다. 네. 그 출산 후에 얼마가 지났는데도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비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아니면 이게 산후 비만으로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 문제인가요? 네, 위에서 체중 조절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출산 후 6개월 이상 지나면 그때의 체중을 실제 내 정상 체중으로 인식하여 체중 조절점이 고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원래 몸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산후 비만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다음 임신을 좀 어렵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체중과 체지방이 과도하게 불어나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또한 호르몬계를 교란시켜 정상적인 여성 생리 주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배란이 불규칙해지고 다음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죠. 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산후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산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일 전에는 기력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운동을 가벼운 산책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100일 정도 지나서 관절통이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식이 조절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그런 노력들과 함께 한약을 먹는 것도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됩니까? 네, 출산 초기에는 어혈의 배출과 기력 저하로 인한 부종의 산후보약을 복용하면 기혈순환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고 나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약을 드시면 조금 더 빠른 감량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예상해야 될까요? 한약을 얼마나 복용해야 되겠습니까? 기간은 사람마다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후풍이 심하지 않는 산모의 경우에는 1개월 정도 산후보약을 드시고 그 이후 감량할 체중이 있다면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2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한의학적 치료법에는 한약 말고 뭐 침이라든지 뜸 같은 다른 치료법들도 있는데 같이 이걸 다 한꺼번에 병행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침이나 뜸 치료를 병행하시면 몸의 신진대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절통 같은 산후풍 증상이 있는 분들과 침과 뜸 치료를 병행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건요. 요즘에는 출산하고 모유 수유 좀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 수유 중일 때 그렇게 한약 먹는 등의 그런 방법을 써도 괜찮은지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대부분의 산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시는데요. 네. 물론 수유 중에도 한약을 드실 수 있습니다. 산후보약이나 수유 중인 산모분들이 복용하는 한약은 산모분들 개개인에게 맞춰서 처방이 나갈 뿐만 아니라 모유를 먹는 아이에게도 좋은 성분이 가도록 처방이 구성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출산 후에 한의학적 방법의 도움을 받아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분들 좀 봤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한방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서양의학에서는 산후풍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서양인들은 골격이 크고 뼈대가 굵기 때문에 산후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양인들은 골격도 작고 뼈대가 가늘기 때문에 무게 부담으로 인한 산후풍이 발병이 쉽습니다. 한국인에게 딱 맞는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출산 과정에서의 1차적 충격과 출산 후 약해진 몸에 육아를 겪으면서 2차적으로 겪는 충격을 치유해야 합니다. 이때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몇 달 후 또는 40대에서 50대 관절 통증이나 시림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한국인에게 딱 맞는 산후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팁 많이 주셨는데 그럼 끝으로 산후 건강관리법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산후에는 몸이 이미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이므로 몸에 작은 충격만 가해져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춥게 혹은 너무 덥게 지내는 것은 피하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약해진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후 부종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출산 후 올바른 산후 관리는 여성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스스로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의사 홍순박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